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안성.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골목길마다 친숙한 이웃들이 마치 드라마를 챙겨보듯 창문 너머를 지켜보았고, 집안은 안정감과 일상의 반복으로 가득했다. 한지연은 10년째 남편 김태훈과 함께 살고 있었다. 태훈은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말수가 적고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어딘가 세월에 닳아 바랜 듯한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런 태훈과의 생활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오래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안에는 사과 파이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부엌에서 지연은 부드러운 면 소재의 하늘색 가운을 입고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에 키가 돌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온 이는 남편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김도연이었다. 21살, 민족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는 드물게 집에 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뭔가 달랐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함께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도연은 가방을 끌며 인사를 건넸지만 태우는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고개만 까딱했다. 지연은 손가락이 떨리는 걸 겨우 숨기며 초록 채소를 썰었다. 도연의 눈빛은 마치 돋보기 아래 램프처럼 그녀를 샅샅이 살피는 듯했다. 마치 계모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를 처음 보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모두가 잠든 사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그녀는 가슴과 허리를 은근히 드러내는 부드러운 텐셀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연분홍 레이스 속옷 세트를 입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입는 것이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원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다. 헐렁한 흰 티셔츠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탁자에 기대어 지연이 컵을 놓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으며 살짝 들어올려졌고 그의 시선은 무릎 위에 고정되었다. 지연은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대화 사이사이 무언가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낮 동안 지연은 욕실에 틀어박혀 속옷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손은 떨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불타는 눈동자, 붉어진 뺨, 이 낯선 여자는 누구일까?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도연이 문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고 지연은 그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숨결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지나가면서 원피스 천이 팔에 닿았고 지연이 돌아보았을 때 도연은 이미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대로 일찍 출근했고 집에는 도연과 지연 둘만 남았다. 지연은 청소하고 요리하고 꽃에 물을 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도연은 그녀의 향수, 걸음걸이, 심지어 손톱에 칠한 색까지 모두 기억하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살짝 비치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레이스 속옷을 입고 있었다. 자신의 피부가 야른 천 아래 드러나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여성으로 느끼게 했다. 도연은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척하며 시간을 끌자 그의 시선이 도전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태훈이 돌아왔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이를 썰며 태훈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지만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았다. 다음 날 햇살은 마치 모든 걸 드러내려는 듯 눈부셨다. 지연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가벼운 스커트 원피스를 입고 보랏빛 레이스 속옷을 몸에 감췄다. 머리는 대충 묶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다.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던 중 도연이 흠뻑 젖은 머리와 나무향, 박하향이 섞인 채취를 풍기며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지나쳐가며 컵을 집었고 그 소리가 탁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찌릿했다. 너무 평범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다. 태우는 일찍 일어난다고 나갔고 도연과 지연 둘만 남았다. 지연은 거울을 닫고 커튼을 정리하며 마음을 달랬다.
복도에 나서자 도연은 창문 옆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의 맨발.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숨이 막힐 듯했다. 점심은 침묵 속에 먹었고 손이 우연히 닿자 지연의 몸은 떨렸다. 도연은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오래 바라봤다. 오후에 그녀는 침실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 아무 행동도 없었지만 두 몸은 한 공간에 있었다. 가벼운 스웨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지연은 도연이 문간에 서서 다리를 훑는 시선을 느끼고 편안함이 거짓님을 깨달았다. 저녁엔 비가 내렸고 도연은 그냥 배경으로 볼만한 영화 하나 틀자라며 소파에 앉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쿠션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지연은 화면을 보지 않고 그의 숨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했다. 영화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물었다. 자주 이렇게 말없이 있어? 지연은 반문했다. 너는 자주 이렇게 쳐다봐. 두 사람의 침묵은 너무 길고 깊었다. 며칠 후 도연은 친구들을 만나러 잠시 떠났고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남았다. 돌아온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내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지연은 아마 라일락 때문일 거야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니 절대 라일락 냄새가 아니야라고 했다. 그 후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 사이사이 지연은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고 그가 이를 눈치채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깊어가고 지연은 거실로 컵을 들고 가다 도연과 마주쳤다. 거리는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넌 왜 안 가? 그녀가 대답했다.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태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긴장감은 산산이 흩어졌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지연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바닐라 향 로션을 바른 뒤 은은한 실크 잠옷과 가운을 걸쳤다. 도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로 올라갔고 잠들지 못한 채 그의 시선과 순결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옷장을 뒤졌다. 투명한 흰 셔츠와 허리를 감싸는 스커트,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누드톤 속옷. 그녀는 머리를 풀고 가볍게 화장했다. 남편은 출장길에 올랐고 집에는 지연과 도연만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새 도연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의 이별과 시작 사이 두 사람은 그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곧 도착할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연은 이미 사라지고 방 안에는 그의 향기만 남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영원히 떠날 거야.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면 난 널 사랑하니까 넌 그걸 견딜 수 없을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스치고 그는 떠났다. 지연은 욕실에 앉아 그의 손자국을 만지며 속으로 울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건 발견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고 원하는 여성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며칠 뒤 주소도 날짜도 없는 짧은 편지가 도착했다. 후회하지 않아. 너도 그랬기를. 상자 속 오래된 속옷과 함께 편지를 숨기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도연이 떠난 후 지연과 태훈의 관계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과 미스터리가 밝혀질 것이다. 서울 안성의 조용한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방 안을 스며들었지만
한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욕실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손길의 흔적은 피부 위에 생생히 남아 있었고, 오래된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아. 너도 그랬기를. 그 문장만큼은 분명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의미로 그녀를 붙잡았다. 지연은 천천히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그 편지에 담긴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가벼운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골라 입으며 속옷은 다시 한번 그날 입었던 연보라색 네이스 세트를 고르던 중 손이 떨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혼잣말을 하며 거울 앞에 섰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감쌌고 입술에는 붉은 빛이 살짝 돌았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고요하지만 단단했다. 주방으로 내려간 지연은 커피를 준비했다. 문득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태훈이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점퍼를 벗으며 오랜만에 집에 오니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라고 건넸다. 지연은 살짝 웃으며 그냥 집안일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답했지만 속은 뒤숭숭했다. 오후가 되어 태우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의 뒷모습을 살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그런데 그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지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 다이어리는 바로 그녀가 몰래 숨겨둔 도연과의 기억이 가득 담긴 일기장이었다. 이게 뭐지? 태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연은 얼른 다가가 다이어리를 뺏으려 했지만 태훈은 손을 뻗어 멈췄다. 읽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진실을 감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태훈은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을 찡그렸다가 때로는 눈을 감았다가 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걸 몰랐어. 태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우린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집안의 묘한 조명이 깜빡였다. 지연과 태훈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도연과 함께 듣던 그 영화의 배경음악과 닮아 있었다. 이런 건 어떻게? 태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껐는데. 지연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커튼이 춤을 추었다. 마치 누군가 집안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지연과 태훈은 동시에 돌아봤다. 문 앞에는 까만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빛났다. 오랜만입니다. 지연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숨이 막혀 고개를 떨구었고 태훈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경계했다. 누구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를 대신해 왔습니다. 도연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러.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도연이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태훈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미스터리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집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고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도연이 남긴 봉투 속 비밀이 밝혀지며 지연과 태훈,
그리고 낯선 남자 사이에 숨겨진 과거와 복잡한 감정들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된다. 안성의 저녁은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낯선 남자가 남긴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운 종이에 붉은 봉인이 단단히 붙어 있어 마치 열어서는 안 될 금단의 상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다. 김태호는 그녀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열어볼까?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손가락 끝으로 봉인을 살짝 떼어내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과 낯선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 가장자리는 오래된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감춰진 그림자 속에 있다. 찾을 용기가 있나? 지연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태훈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지만 지연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다. 모르겠어. 도연이 남긴 마지막 단서일 거야. 그때 갑자기 집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연은 놀라며 받으러 갔지만 전화를 건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려왔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우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지연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도연의 흔적은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자꾸만 바라보았다. 도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 그녀가 중얼거리자 태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남긴 거지?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걸.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사진과 메모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지연이 문을 열자 그 낯선 남자가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훤히 보였다. 나이 50을 넘긴 듯한,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도연 씨와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와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지연과 태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밖은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 고요했다. 낯선 남자는 차를 몰고 두 사람을 한적한 산길로 안내했다. 차창 밖으로는 고요한 숲과 어둠 속에 숨은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까지 와서 뭘 찾겠다는 거야? 태훈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는 낡은 폐가 앞에 멈추었다. 그 집은 오래된 기와지붕과 삭은 나무 문이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남자가 말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내부는 먼지와 오래된 기억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낡은 그림과 낯선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지연이 휘두르는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도연의 글씨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연과 태훈도 몰랐던 숨겨진 진실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읽던 중 멈췄다. 도연의 첫사랑이었고 그 아이가 태훈이 숨을 삼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군. 그 순간 집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과 태훈, 낯선 남자는 동시에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빛났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낯선 남자가 낮게 경고했다. 다음 이야기는 도연의 일기 속 비밀이 점차 드러나며
지연과 태훈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들과 함께한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와 오래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안성의 평온한 밤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안성의 폐가 안, 낡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한지연은 숨을 죽였다. 바닥에 흩어진 먼지와 거미줄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김태훈과 낯선 남자는 서로를 경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며 오래된 나뭇잎이 사뿐히 떨어졌다. 지연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도연의 글씨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 속에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이 숨겨온 비밀, 그리고 자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감춰진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첫사랑, 그리고 그 아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일기장에는 도연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도연이 감추려 했던 건 가족의 진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했던 책임이었던 거야. 지연이 낮게 말했다. 태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결심이 느껴졌다. 낯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우린 모두 그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그 무게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지연은 몸을 떨며 손전등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도연이 우리에게 이걸 남긴 건지. 모든 걸 밝혀야 해요. 태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때 폐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갑자기 열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문짝 사이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누구지? 지연이 속삭이자 낯선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오래 기다렸다. 이제 모두가 드러날 시간이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긴 흑발은 바람에 휘날렸고 검은 한복을 닮은 옷자락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다. 눈빛은 차갑고도 깊었다. 내가 지연이냐? 그녀가 낮게 물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면서도 태훈에게 살짝 몸을 기대었다. 네, 저는 한지연입니다. 누구시죠? 여성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도연의 첫사랑이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태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숨기셨나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무겁고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여성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나아와 지연의 손을 잡았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진실을 마침내 밝혀내야 한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급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경계하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바람 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태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여성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도 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 준비하라. 지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 평화로워 보였던 안성의 밤이 이제는 숨막히는 미스터리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는 지연과 태훈, 그리고 도연의 첫사랑이 함께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며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와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는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진실 사이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안성의 어두운 밤, 낡은 폐가 앞에 멈춰 선 자동차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속에서 내리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으로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눈빛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들은 폐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집 안에서는 한지영과 김태훈, 그리고 도연의 첫사랑인 여성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연의 손은 여전히 그 여성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훈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먼저 도연이 남긴 일기와 사진 속 단서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하죠. 여성이 대답했다. 그 아이는 이 마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숨겨졌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내가 그 아이를 찾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무사히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과거와 마주해야 하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세 사람 모두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나무문 너머로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중 중년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캐려는 자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태훈이 단호하게 맞섰다. 우리는 진실을 숨길 생각이 없다.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중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가 손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지연에게 던졌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더 깊게 파고들면 너희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워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검은색 카드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도연과 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닌 또 다른 낯익은 인물이 함께 서 있었다. 카드에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여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 그림자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다.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다. 갑자기 창문 너머로 번개가 치며 번쩍였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사진 속 인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인물의 눈빛은 도연과 닮아 있었지만 더 어둡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태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지연은 깊은 결심을 다졌다. 몰랐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발짝씩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안성의 고요한 밤은 또 한 번 깊은 비밀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도연과 그 가족,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밀 조직과의 숨막히는 대립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한지연은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걸고 진실을 향한 위험한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밝혀질 감춰진 과거와 예기치 못한 배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